오늘은 인스트럭션 모델을 개발하기 위한 방법 중 하나인 셀프 인스트럭트라는 논문에 대해서 한번 리뷰해 보려고 합니다. 인스트럭션 모델은 지금까지 잘 알려진 챗 GPT의 어떤 아빠뻘 되는 모델인데요. 오늘 논문 리뷰를 통해 인스트럭션 모델을 어떻게 만들 수 있는지, 또 어떤 방법이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논문 제목을 한번 자세히 살펴보면 Self Instruct Aligning Language Model with Self-Generated Instruction 이라는 제목이고요. 작년에 2022년에 나왔고 12월에 나온 논문입니다. 앨런 AI 쪽에서도 이제 작업을 했고요. 먼저 요약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스트럭션 튜닝에서 사용한 데이터를 라지 스케일 랭귀지 모델을 통해서 생성하고 그걸로 튜닝을 해도 성능이 어느 정도는 좋아진다 라는 내용입니다. 원래는 다 사람이 다 만들어야 되는데 인스트럭션도 인스트럭션으로 생성된 데이터도 라지 스케일 랭귀지 모델을 통해서 생성하기 때문에 챌린지하지만 사람의 개입이 안 들어간 방법론이기 때문에 장점이 있다는 거고요. 오픈AI에서 공개한 인스트럭트 GPT 001 버전 모델과 비슷한 성능을 냈다가 컨트리뷰션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인스트럭션은 NLP 태스크, 어떤 감성 분석이나 이런 거라기보다는 인스트럭트 GPT 논문에 나왔던 어떤 로고성 프롬프트, 사용자가 실제로 여러 가지 입력했던 무엇을 생성해줘 같은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오른쪽 예시를 보면은, 그림의 예시를 보면은 레시피 만들어줘 같은 것들 위주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른쪽 그림은 사람이 직접 제작한 시드 데이터셋이긴 한데요. 이 데이터셋을 기반으로 라지 스케일 랭귀지 모델을 통해 데이터를 어그멘테이션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라지 스케일 랭귀지 모델에서 꺼냈어야 되기 때문에 좋은 인덕티브 바이어스에 의존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랭귀지 모델이 커야 된다라는 것들이 요약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른쪽 이제 데이터셋에서 이름만 좀 꺼내온 건데요. 보시는 것처럼 되게 다양한 인스트럭션이 있고요. 아침 식사 추천이라든지 아니면 새해 결심 혹은 이메일 주제 생성과 같은 그런 성격의 인스트럭션이 있습니다. 다음은 논문이 제시하는 전체적인 파이프라인 구조이고요. 먼저 175개의 어떤 시드 데이터, 사람이 직접 작업한 데이터셋이 있고요. 거기서 이제 퓨샷을 통해서 어떤 그런 태스크가 필요할지를 GPT-3, 다빈치 같은 큰 언어 모델을 통해서 인스트럭션을 생성합니다. 인스트럭션마다 생성되는 아웃풋이 다르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제 퓨샷을 통해서 이게 분류 문제인지 아닌지를 또 파악을 하는데요. 이거는 이제 분류 문제면은 생성이 좀 다르게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분류를 하는 거고요. 인스트럭션과 레이블을 이제 먼저 줘서 데이터를 생성하고 분류 문제가 아니라면 인스트럭션만 줘서 데이터를 생성하는 방식을 취합니다. 이거는 이제 레이블을 미리 줘야 모델이 바이어스 없게 잘 생성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생성된 결과는 기존에 보유한 데이터셋과 겹치는지를 로지스코어를 통해서 필터링해서 기존 데이터베이스에 추가하는 방식으로 파이프라인이 동작합니다. 다음 그림은 생성하는 태스크 예시고요. 보시는 것처럼 퓨샷을 주고 여러 개의 태스크를 생성합니다. 생성된 태스크의 종류는 오른쪽 장표를 보시면 알 수 있고요. 크게 이제 쓰기, 예시 만들기, 찾기 같은 인스트럭션으로 이루어져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인트로덕션으로 넘어왔습니다. 하고자 하는 말은 라지 스케일 랭귀지 모델과 사람이 만든 데이터가 있으면 T0 같은 그런 모델이 개발 가능한데 사람이 만드는 것도 태스크가 다양화되기는 또 어렵고 비용이 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세미 오토메이티드 방법을 제안하고 175개의 시드 데이터로 인스트럭션도 생성하면서 인풋 아웃풋 인스턴스도 생성 후 필터링해서 데이터를 만들겠다라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내용이고요. 데이터 생성 관련해서 분류 문제인지 아닌지를 판단을 하는데 이유는 레이블에 따라서 생성되는 결과가 편향되기 때문입니다. 인스트럭션을 생성할 때는 사람이 쓴 6개의 인스트럭션과 모델이 쓴 2개의 인스트럭션을 섞어서 총 8개로 퓨샷을 해서 생성한다고 합니다. 오른쪽에서 보시는 것처럼 태스크 8까지 쓰고 이제 태스크 9는 남겨둬서 모델이 생성하게 하는 거죠. 분류 문제인지 아닌지도 GPT-3 퓨샷으로 해결하는데요. 총 12개의 어떤 분류 문제와 19개의 비분류 문제를 섞어서 퓨샷으로 예시를 준다고 합니다. 오른쪽을 보시면 이렇게 돌아가는구나 확인할 수 있는데요. 참고로 이 논문에서는 GPT-3는 다 API를 써서 테스트한 거라고 합니다. 인풋 아웃풋 인스턴스를 만드는 부분인데요. 분류 문제가 아닌 걸 이제 input first라고 여기선 표현했고 기존처럼 퓨샷에 기반해서 생성을 해야 됩니다. 반면에 이제 분류 문제인 거는 output first라고 해서 레이블을 먼저 주고 생성하는 방식입니다. 필터링을 할 때는 로지스코어를 이용하고
기타 휴리스틱을 적용하는데요. 루지스코어 0.7 이하인 데이터만 살려준다고 합니다. 비슷하지 않은 데이터 위주로 남긴다는 뜻이겠죠. 오른쪽 분포는 히스토그램을 보시면 루지스코어가 0.2에서 0.4 사이 정도 분포하는 것 같습니다. 휴리스틱으로는 특정 키워드를 예를 들면 뭐 사진이나 뭐 이미지나 뭐 그래프 등이 포함되면 인스트럭션 자체를 제외했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생성된 데이터로 슈퍼바이즈드 러닝을 통해 학습을 한다고 합니다. 로버스트하게 만들기 위해서 다양한 템플릿을 사용해서 인코딩했다고 하는데요. 뭐 프리픽스에 뭐 태스크를 쓰거나 안 쓰거나, 뭐 인풋을 쓰거나 안 쓰거나, 뭐 이런 종류로 좀 다양화해서 템플릿을 적용했다고 합니다. 실제 통계를 보시면 빨간 박스를 보시면 분류 문제가 아닌 데이터의 수가 많은데요. 챗GPT도 어떻게 보면 분류 문제라기보다는 좀 브레인스토밍 같은 데 많이 쓰이잖아요. 뭐 아마 이런 데이터가 그런 챗GPT 같은 걸 만들기 위해서는 많이 필요할 것처럼 보입니다. 또 오른쪽은 아까 보셨던 인스트럭션에 대한 종류에 대한 분포고요. 그리고 이어서 좀 여기서 좀 특이한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실제로 셀프 인서트를 통해 생성된 데이터가 인스트럭션에 대해서 올바른 혹은 받아들여질 만한 답변을 생성했냐라고 한다면 정확도가 58%라고 하는데요. 이거 퀄리티적으로 굉장히 문제 있는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저자는 이런 에러를 포함하더라도 여전히 코렉트 포맷을 지키고 있고 모델이 유스풀한 가이던스를 제공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비슷한 얘기가 맨 처음에 GPT-3의 인컨텍스트 러닝을 테스트할 때도 나왔던 것 같아요. 뭐 퓨샷을 조금 틀려도 결과를 맞출 때가 있다. 뭐 이런 내용으로 나왔던 것 같은데 아무튼 이 부분이 이 논문에서 저는 가장 좀 충격적이긴 했습니다. 약간 좀 에러가 있는, 좀 하자가 있는 데이터를 생성하지만 그래도 성능 향상에 도움을 주고 있다. 이런 내용이고요. 네, 이 부분은 또 어펜딕스에 나온 예시들입니다. 네, 넘어가겠습니다. 네, 다음 장표는 슈퍼내추럴 인스트럭션이라는 벤치마크에 대한 결과입니다. 제로샷 제너럴라이제이션 결과인데요. 이 데이터는 이제 가장 최근에 나온 연구 중 하나인데 아마 앨런 AI에서 작업했던 것 같은데 슈퍼내추럴 인스트럭션이라고 굉장히 많은 또 타입의 인스트럭션 데이터를 만든 그런 데이터 셋입니다. 여기서 이제 학습했던 셀프 인스트럭트 모델이 기존에 이걸로 튜닝하지 않았을 때도 성능이 어느 정도 인스트럭트 GPT만큼 나왔었는데 이 데이터로 튜닝하니까 좀 더 성능이 많이 개선됐다 라는 뭐 그런 내용으로 전반적으로 이 모델이 나쁘지 않다, 성능이 괜찮게 나오고 있다 라는 걸 어필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사람이 직접 만들고 RLHF로 튜닝한 모델을 이기기는 좀 어렵지만 비슷하게 나왔다는 데 좀 우위를 두는 것 같고요. 뒤에 장표도 좀 비슷한데요. 실제 사람이 평가를 했을 때 아까는 이제 루지스코어 기반이었는데 여기서는 실제 사람 평가했을 때 인서트 GPT랑 되게 비슷한 퀄리티로 어느 정도 나오고 있다. 넘지는 못하지만 비슷하게 나오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여기에 의의를 두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 장표인데요. 셀프 인서트가 왜 되는 건데? 라는 겁니다. 여기서 두 가지 가설을 제시하는데 결과적으로 랭귀지 모델 안에 이미 프리트레이닝 하면서 인스트럭션에 대한 내용이 들어가 있고 휴먼 피드백은 그걸 꺼내주는 옵션과도 같은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또 다른 어떤 가설은 이거는 우리가 가르쳐야만 제로샷 할 수 있다. 가르쳐야만 되는 어떤 능력이다 라는 건데 가설 2는 그거 이미 LM에 내장돼 있어 라고 하는 거고요. 이걸 꺼내주는 게 사실 인스트럭션의 어떤 역할이고 휴먼 피드백의 역할이고 되게 옵셔널한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여기서 결론은 이미 LM 안에 내재돼 있다 라는 게 여기서의 어떤 주장인 것 같습니다. 네, 이제 거의 마지막 부분인데요. 네, 리미테이션입니다. 자주 사용되는 언어에 아무래도 좀 치우쳐져 있을 수 있겠죠. 좀 학습하다 보면은 리소스가 부족한 거에 대해서는 좀 치우쳐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게 좀 한계고 아무래도 뭐 숄테드나 롱테일 관점에서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인덕티브 바이어스의 디펜던시가 있기 때문에 LM이 커야 된다 이런 거고요. 세 번째는 LM 바이어스의 의존적이라서 밸런스드 레이블을 얻기가 좀 어렵다 이런 한계점을 지적했습니다. 네, 마지막 요약입니다. 개인적으로는 NLP 태스크 인스트럭션도 좋지만 인스트럭트 GPT에서 사용되는 어떤 로그성 인스트럭션이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요. 이게 정말 이 논문대로 될까 싶었는데 이 논문에서 준 어떤 그 시드 데이터셋 175개를 한글로 좀 제가 번역을 해서 다빈치 플레이그라운드에 넣으니까 되긴 되더라고요. 그래서 태스크도 어느 정도 잘 만들어지고
인스턴스도 뭐 정확하진 않지만 어느 정도 되는 걸 좀 확인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베스트는 아니지만 사전책으로는 그래도 좀 시도해볼 만한 그런 접근이지 않았나 이 논문이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네, 지금 보시면 그래도 새로운 어떤 태스크에 대해서 데이터도 어느 정도 잘 생성하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발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